여야가 어제 합의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막판 심사가 지연되면서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별활동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활비를 삭감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를 이사회답게입니다. 앞으로 이사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 충실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부를 따로 상장해 최대 주주 좋은 일만 시켰다는 중복 상장 논란.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면 의결한 이사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역할을 겸하는 이사, 감사위원 뽑을 때 일명 3% 룰이 확대됩니다. 최대 주주는 지분 30%, 두 자녀 지분이 10%씩이라면 단순 지분율로는 이들 마음대로 감사위원 고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유 지분이 얼마든 일가 합산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을 견제할 감사위원을 뽑는데 소액주주 영향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재계가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조항입니다. 선량한 조액주주라는 이름 아래 외국계 투기자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경영진과 이사가 지난 1년 제대로 일했는가 이걸 따지고 감시하는 최종 절차, 주주총회가 더 편해집니다. 자산이 2조 이상인 상장사는 온라인 주총이 의무화됩니다. 평일에 휴가 안 내도 주총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사회가 결국은 일반 주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사회이사란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꿉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상법 개정 피하려 갖가지 꼼수입니다. 어제 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여야 합의로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수들이 지금 벌써 동원이 되고 있나 보죠? 네, 새로운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상법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개인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회사 쪼개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주가를 크게 희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시도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법들도 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요즘에 자금난 얘기 끊이지 않는 롯데그룹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롯데렌탈이 지난 2월에 최대 주주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가지고 있는 지분 약 56%를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이 지분을 팔았는데 이걸 통해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주당 가치는 7만 7,115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좀 희한합니다. 왜 7만 원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상반기 내내 2만 원 중반대에서 3만 원 중반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돈 벌기 위해서 운용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높은 값을 쳐줬을까 그러네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롯데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과 동시에 롯데렌탈이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2천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주당 가치는 2만 9천 원 선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롯데그룹 일가는 비싸게 주식을 파니까 현금이 크게 들어와서 좋고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주가를 고려할 때 최근의 거래가보다 이 유상증자에 들어가는 가격이 낮거든요. 이렇게 되면 헐값에 추가로 신주를 걷어들여서 이제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건 개인 주주인데요. 개인 주주들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거래는 옳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상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강 산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달에 회사 보유 자사주를 이걸 기초로 하는 3천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환사채라는 건 약속한 조건이 충족되면 나중에 다시 자사주로 바꿔주는 그런 채권인데 자사주일 때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걸 제3자에게 맡기는 순간 의결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회사에 잠깐 맡겨두는 거다. 이런 네. 행위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늘어난다.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있어서 좀 더 몸값을 높게 쳐줬는데 이 주식의 의결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그럼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2대 주주가 나는 이 결정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 가처분까지 신청을 하자 태광 측이 일단은 한 발 물러섰는데요.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호반건설에게 경영권 위협받고 있는 대한항공 운영사 한진그룹과 LS그룹도 서로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개인 주주들은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럴 바에는 회사를 쪼개겠다, 아예 증시를 떠나겠다 이런 기업들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명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라는 걸로 유명한 파마 리서치도 소액 주주에게는 불리하게 회사를 쪼개려고 했다가 시장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회사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적 분할 과정에서 분할 비율이 좀 황당하다는 점인데 네. 전에 우리가 지주사 이야기 한번 나눈 적 있습니다만 지주사는 보통 돈 버는 회사가 아니죠. 사업을 하는 사업 부문이 돈을 버는 건데 분할 비율이 지주사 74대 사업회사 2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지주사 주식을 훨씬 많이 가져가라 이런 분할 비율이 정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 분리했을 때 지주사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한솔 PNS, 텔코웨어, 비올, 신성통상 등은 아예 저희 증시에서 빠질게요. 상장 폐지할게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꼼수 기업들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법 개정으로 강제하기 전부터 술선수범에 나선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훨씬 많은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된 이후에 최근에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1년 동안 160여 개 기업들이 관련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 이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